네, 안녕하세요. 분열 분석 1000개의 고원. 오늘은 그 세계의 단편 소설 무슨 일이 일어났나 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고원을 들어갈 건데요. 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고 세계의 단편 소설이란 제목으로 이번 챕터가, 이번 고원이 시작이 되는데, 요걸 시작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개념을 알고 가야 되는데요. 이번 책에서는, 이번 장에서는, 이 청계권에서는 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고 표현했고, 이걸 사건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청계권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안티오이디푸스에서 잠깐 나오고, 특히 그 의미의 논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건 개념이 좀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 챕터에서 설명하는 과정으로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 둘레즈 가타리 개념에서 특히 이제 분열 분석에서도 이 사건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갖고 있던 잠재성이 있고, 그 잠재성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서 그 사건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근데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 후에 병원에 입원하기 전과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건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사고예요. 근데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럼 났다는 그거 자체는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으면 그거는 그냥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고, 사건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잠재성이 있었고 그 잠재성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서 변화를 갖고 오는 개념인 겁니다. 요거를 이번 책에서는, 이번 챕터에서는 단편 소설과 꽁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요. 단편 소설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꽁트라고 하는 건 최초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꽁트가 먼저 있어서 최초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단편 소설이 마지막 소식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편 소설이 쭉 있어 왔어요. 단편 소설이 끝나면서 이게 마지막 소식이 되고 다시 꽁트로 시작돼서 최초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편 소설 이후에 꽁트가 이어지는 구조예요. 그럼 이 단편 소설과 꽁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사건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 단편 소설, 그 이후에 꽁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편 소설이라고 하는 건 사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를 중심으로 쓰여지는 게 단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단편 소설은 다 이제 뭐뭐 했었다, 뭐뭐였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주로 기술이 되죠. 근데 꽁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편 소설은 현재의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고 사건 이후에 나고, 그 사건 이후에 있는 내가 사건 옛날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그려내는 방식으로 쓰는 게 단편 소설이라면, 꽁트는 지금의 현장성을 중심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게 꽁트죠. 그러니까 현재의 나는 꽁트 기준으로 보면 사건 이전에 있는 거고, 단편 소설 기준으로 보면 사건 이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단편 소설로 오다가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꽁트로 변해서 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편 소설과 꽁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사건입니다. 자, 이 개념이 어떻게 분열 분석에서 사용되는지, 세 개의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세 개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새로운 개념들은 사실 없어요. 앞에서 다 설명했던 개념들을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재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소설은 헨리 제임스의 철장 안에서라고 하는 소설이고요. 이 소설 얘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면, 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전신원이에요. 이렇게 그 전보 보내는, 전신 쳐주는 그 여직원인 거죠. 우체국에서 일하는. 요즘 현대 우체국이 아니고 이제 옛날 우체국이죠. 전신원.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원래의 삶은 늘 반복되고 위에서 주어진 일만 그대로 수행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떤 한 커플을 만나는데 그 커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완전히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반복되던 삶에서 어떤 한 남자를 만나면서 도주선을 그리게 돼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세상이, 세 개의 선이 그 여자 한 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구조로 그려지는 게 이 헨리 제임스의 철장 안에서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헨리 제임스는 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 동생이기도 한데요. 그 윌리엄 제임스가 하버드 대학의 최초로 심리학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정확하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헨리 제임스 소설들을 보면 그 심리 묘사가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형의 심리학적 역량이 있었을 거라고들 추정을 하죠. 자, 그래서 이 헨리 제임스의 소설에 나타난 이 내용들 자체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거는 이 책 자체에도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가고, 이 철장 안에서는 근데 인더 케이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어로만 나와 있고요. 한국어로는 번역도 안 돼 있는 상태고 별로 이렇게 재미도 없어요. 그냥 뭐 어떤 심리묘사 같은 그런 책이고 서사가 별로 없다 보니까 큰 재미는 없는 책들입니다. 주로 이 안토니 디푸스 때부터 시작해서 이 둘레즈 가타리가 소개하는 대부분의 소설들은 재미가 없어요.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여기에 나타나는 이 여자 주인공이 처음에 살았던 그 삶은 견고한 분할선이라고 불러요. 견고한 분할선이라고 부르고, 이건 흰 벽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흰 벽이 상징이었던 거겠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 견고한 분할선이 그램분자적 분할선입니다. 이 그램분자적이라는 건 몰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할 수밖에 없는 해야 하는 당위와 의무가 있는 그런 표현을 그램분자몰이라고 했죠. 이거는 견고하기 때문에 견고한 분할선이라는 힘을 붙였고요. 그렇게 사회가 구성한 대로 살아가는 그 선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이제 그램분자적 분할선이죠.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이 그램분자적 분할선이 이 둘레즈 가타리가 활동하던 때만 해도 되게 무시당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라캉이나 뭐 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체, 그리고 자기,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기 위한 타자들의 언어를 벗어내는 방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램분자 그리고 사회장에 있는 것들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둘레즈 가타리는 이번 챕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램분자적인 걸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없어질 수 없고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요. 이 그램분자적 분할선이 죽은 선이 아니다. 살아있다. 그 그램분자적 분할선은 우리 삶을 가로지르고 차지하고 쓸어버리면서도 다정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건 커플 정동의 방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커플 정동이라고 하는 건 그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 커플들만이 갖는 어떤 고유한 정동을 형성하죠. 그런 방식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기가 좀 어렵고 정동을 중심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다정하고 사랑스럽기도 해요.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반복하던 일상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 여주인공이 갖게 되는 삶이 바로 유연한 분할선, 검은 구멍이라고도 표현되고 주체적인 삶이 그 안에 있기도 하는 그런 그 분자적 분할선인 거죠. 분자적 분할선. 그러니까 이 분자적 분할선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 그램분자적 분할선은 자기가 없죠. 자기가 없고 공통된 어떤 정동만 있는데, 이 분자적 분할선은 자기 외에는 기준이 없어요. 자기 외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신 관계에 있어요. 이 선 자체가 나의 분신이에요. 나하고 동일한 선인 거죠. 이 선이 견고한 분할선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어요. 이 책에 그렇게 그냥 그대로 써 있어요. 이 견고한 분할선보다 이 유연한 분할선, 이 분자적 분할선이 더 좋다, 더 낫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램분자적 분할선은 다 그 분할선대로 살아가거든요. 그건 견고해요. 그건 사랑스럽기도 하고 다정스럽기도 할 수 있어요. 많은 걸 혜택을 줘요, 실제로. 그래서 이 유연한 분할선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긴 하지만, 왜냐면 다 견고한 분할선, 그램분자적 분할선, 사회적 합의 체제 안에서 살아가니까 나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이 유연한 분할선을 추구해야 하긴 하지만 이게 더 낫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견고한 분할선, 그램 분자적 분할선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견고한 분할선, 유연한 분할선, 아니, 견고한 분할선이 아닌 이 유연한 분할선 안에 이걸 발견하기 위해선 미시 운동들이 있어요. 미시 운동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이 사회적 합의, 견고한 분할선, 그램 분자적 분할선에서 살아가요. 이건 살아있어요. 죽어있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램 분자 안에 있는 저 작은 진짜 나, 타자가 아닌 나, 이 분자적 분할선, 내가 만들어내는 이 분자적 분할선, 처음 시작하고 끝을 맺는 이 분자적 분할선은 미시적이죠. 아주 미시적이에요. 이 미시 운동들이 있어요. 요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램 분자적 분할선은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낼 수 있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이런 건 내가 시작하고 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유연한 분할선은 대체로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낼 수 있는 미시적인 운동들 안에 있어요. 대체로 취미라든가 이런 거죠. 근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까지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낼 수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주체적으로 변형이 되겠죠. 세 번째 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도주선이에요. 이 도주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벽을 뚫고 검은 구멍으로부터도 빠져나와요.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자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도주선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도주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산주의에 있다가 자본주의로 간다. 자본주의에 있다가 사회주의로 간다. 이건 이미 그 이데올로기 자체가 만들어져 있고 거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주선이 아니에요. 도주선은 아무것도 아닌 걸 생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생성하는 게 도주선이에요. 그래서 이 헨리 제임스의 철장 안에서의 그 소설에 나온 걸 기준으로 견고한 분할선, 그램 분자, 유연한 분할선, 분자적 분할선, 도주선 이 세 개의 선을 개념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설이 피츠제럴드의 그 파열이라고 하는 그 소설인데요. 피츠제럴드는 그 위대한 개츠비를 쓴 작가죠.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이 파열은 국내에 소개가 잘 안 돼 있고 저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영어본을 겨우겨우 찾아서 훑어봤는데 이것도 뭐 이제 위에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소설 그 헨리 제임스의 소설보다는 좀 나름 괜찮기는 해요. 위대한 개츠비 자체가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위대한 개츠비 복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의미의 그런 사회주의적 어떤 개념의 그 자본주의가 끼어들어서 두 개를 충돌시키는 구조로 그려내는 이야기들이고요. 여기서는 이 세 개, 첫 번째 소설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개의 선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절단선, 파열선, 단절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그램 분자적 분할선을 절단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확하게 딱 끊어서 규칙을 지키게 하고 이렇게 절단하게 만들죠. 정확하게. 그리고 그 분자적 분할선을 파열선이라고 불러요.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을 타자의 소리들을 다 반대하고 탈출하게 만드니까요. 그것들 자기만 있게 만드니까 파열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제목도 파열이에요. 파열선이에요. 그 다음에 단절선, 이 마지막에 나오는 도주선은 단절선이라고 부릅니다. 단절선이 곧 도주선이에요. 왜냐하면 단절하고 의미 자체가 그 안에 침입 못하게 만들어 놓는 구조.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생성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것들과는 단절을 하니까요. 단절선이라고 이걸 부르고요. 이런 전제 속에서 그 피츠제럴드의 파열에 나온 주장들과 개념들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가정된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모든 삶은 어차피 다 파괴의 과정이라고 봐요. 견고한 분할선은 파괴의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램 분자적 분할선은 나를 파괴하잖아요. 그럼 그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분자적 분할선은 그거는 타자를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삶은 결국 파괴의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소설에 의하면
부자와 가난뱅이처럼 이런 이항적 선택지의 세상에 있고, 그 세상에서 이행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부자와 가난뱅이, 가난뱅이에서 부자, 이렇게 정해진 역할들 안에서 이런 이항적 선택지 안에서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현대 우리의 삶이라고 보는 거죠. 균열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이 도주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균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발생하게 되는 균열이라고 하는 건 알아채지 못하게 미시적 균열들이 생기고, 그 미시적 균열들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파열이라고 하는 소설, 그 위대한 개츠비도 사실은 깊게 두고 보면 그래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냥 과거의 추억, 미시적인 것들이에요. 사랑, 이게 거대한 변화들을 가져오고 사회를 뒤집고 신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미시적인 균열들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변화를 갖기 위해선 미시적인 것들을 탐색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 세 번째 선은 찬성과 반대가 없어요. 그 전엔 이항적 대립으로 계속 뭔가의 찬성과 반대가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선, 즉 도주선은 찬성과 반대가 없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없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재영토화하는 영토는 잡을 수 없는 바깥 세상이 있어요. 그 이전 세상에서는 잡을 수 없는 바깥 세상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분자적 분할선 아닌가? 아니, 분자적 분할선도 결국은 그 원래 있던 체제 안에서 발견되는 나예요. 근데 새롭게 만들어내는 도주선으로 구성하는 이 새로운 재영토화할 영토는 잡을 수 없는 곳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이 원래 갖고 있던 것 새롭게 생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생성을 뭘로 하는 거냐면, 원래 있던 세계에 반대해서 주체적으로 나만 존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카오스 모제, 그러니까 이 분자적 분할선과 견고한 분할선, 그램 분자적 분할선이 서로 상호 침투하면서 새로운 거를 생성해내는 방식으로 재영토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재영토화는 어떻게 구원이 되냐면, 보편적 사랑이 아니고요. 보편적 사랑, 남들이 다 말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내가 선택하고, 의미라고 하는 건 사회가 부여한 거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어야 사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회가 부여한 건데, 의미가 없는 내가 선택하고 맹목적으로 하는 사랑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랑과 자아를 단념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과 자아를 단념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아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이미 타자가 나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타자의 언어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를 단념, 타자가 나를 인식하고 타자가 나한테 준 언어들을 단념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사랑을 단념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견고한 분할선에 다정함과 사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역동, 그 정념 속에서 만들어지는 보편적 세계, 그 보편적 사랑, 이거를 단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내가 선택하고 맹목적으로 하는 사랑을 하는, 그걸 결국 그것과 자아를 결국 단념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재영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멋있는 말을 하는데요. 세상 위에 자기를 그리지 않고 자기 위에 세상을 그린대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없던 걸 만들어내고 생성하는 거냐면, 그동안 나는 세상 위에서 나를 그렸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내 위에 내 세상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형성해서 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소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이 있죠. 다음 시간까지도 좀 이런 식이에요. 뭔가 명료하게 그 치료적인 구성물로 가진 않아요. 근데 오늘도 뒷부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원과 망원경 이야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램 분자적인 걸 좀, 그 두 번째 소설에서는 도주선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그램 분자적인 걸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주선 나오긴 해요. 먼저 망원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그램 분자적인 질서를 복원하는 도구예요.
망원경은 측정을 하죠. 그래서 뭔가를 판단하고 재단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망원경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들을 다 덕후도하고 그 확실하게 증명하고 측정하고 재단해서 그게 증거가 되게 만든다는 의미의 그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뭐냐면, 망원경의 장점은 멀리 보고 미래를 점치죠. 근데 미래를 점치는데 내가 당장 지금 있는 이 현실 속에선 발견할 수 없는 입자들이에요. 망원경을 쓰고 저쪽에 있는 걸 알겠는데 망원경을 벗고 지금 내가 현실에서는 그거를 닿을 수가 없어요.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계속 멀리 주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다가갈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걸 상징하는 표현들이고요. 사람들은 사실상 망원경으로 본 대로 문자대로 지각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게 사실 진짜로 내 안에 내 앞에 있는 줄 착각하는데 그거는 저기 멀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지금 설명한 이 여러 가지 선들, 견고한 분할선이나 분자적 분할선이나 도주선이나 이 선들 중에 어느 하나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 선들이 사실 우리 안에 늘 같이 있는데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선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램 분자적 분할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어떤 선을 만들어가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죠. 또 어떤 사람은 도주선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생성하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이 도주선은 이 분자적 분할선만 해도 인생 속에서 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 도주선은 삶 속에서 실제로 그려야만 도달할 수 있어요. 상상 속에서, 머릿속에서는 안 돼요. 분자적 분할선만 해도 행동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에 집중하면서. 근데 도주선은 실제로 행동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도주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방황할 때의 선들이 있고요. 습관적인 선들이 있거든요. 제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적인 선들이 있고, 내가 방황할 때 만들었던 선들이 있어요. 방황할 때 내 무의식이 나오고 그때 만들었던 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습관적인 선이라고 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황할 때는 어떤 선을 그렸지? 어떻게 살아갔지를 보면 내가 방황할 때 했던 행동들의 선이 있거든요. 내가 방황할 때는 11시까지 자고 뭐 늦지막히 일어나서 뭐 이렇게 했던 선들이 있겠죠. 근데 이걸 구분을 해요. 그리고 사람은 이 방황할 때의 선이 습관적인 선을 절단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도주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할 때 내가 사실은 습관적인 나로부터 힘들어서 도망갔을 때 나오는 나기 때문에 이 방황할 때의 나는 어떤 측면에선 진짜 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황할 때의 선이 습관적인 선을 절단하는 구조로 도주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도주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방황할 때, 오히려 힘들어할 때, 증상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선을 그리고 살아갔는가를 바라보고 그거를 살펴보고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들은 변형이 되고 서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 개의 소설 토대로 한 세 개의 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눴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분열 분석의 대상과 또 어떻게 분열 분석을 다루는지를 설명하는데, 먼저 이 분열 분석의 실천적 대상들이 있어요. 먼저 분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걸 실천적 대상이라고 불렀어요. 먼저 나의 기가 넘는 신체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 제거하고 남는 나의 기초 토대는 무엇인가? 나의 선들은 무엇인가? 내 선들,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친구 만날 때 내 선, 부모님하고 만날 때 내 선,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내 선이, 온갖 가지 내 선들이 있는데 그 선들을 다 관찰하고요. 나는 어떤 지도를 만들고 또 고치는가? 내가 만드는 지도들, 이 선 하나만이 아니라 이 선들이 어떻게 서로 엮이면서 지도를 만들어내는지, 나는 어떤 지도를 만들고 또 고치는가? 나와 자신과 타인들의 추상적인 선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내는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도주선을 그린다면, 혹은 분자적 분할선을 그린다면 그 선을 만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혹은 견고한 분할선 안에서라도 내가 왜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반복되는 그 견고한 선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내 도주선은 어떤가? 내가 만약에 도주한다라고 한다면 내 도주선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그리고 도주선과 섞이는 기가 넘는 신체는 무엇인가? 다 제거하고 남는 나의 어떤 그런 기초 토대, 기가 넘는 신체, 역할을 다 제거하고 남는 나와
내가 도주해 하고 싶을 때 그 도주에서 도달하고 생성해야 될 거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부술 수 있는가? 나를 부수는가? 나 자신을 탈영토화하고 있는가? 그걸 할 수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견고한 분할선들에서 어떤 선을 끊어내고 어떤 선을 늘릴 것이고 어떤 선을 다시 새롭게 그릴 건가? 이런 것들을 계속 탐색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선들은 형태가 있는가, 상징이 있는가, 혹은 형태와 상징을 없앴는가, 이걸 다 해체했는가, 갖고 있었던 견고한 분할선 안에 있었던 그 형태와 상징들을 얼마나 해체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탐색하는 게 이제 분열 분석의 실천적 대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분열 분석은 결과적으로는 선을 다루는 행위입니다. 선의 배치를 다루는 거죠. 그 선의 배치를 다룬다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다이어그램 얘기했잖아요. 다이어그램 안에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뭐 교수로서의 선, 뭐 교수로서의 영역, 그 교수로서의 칸, 뭐 아빠로서의 칸, 친구로서의 칸, 남편으로서의 칸,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 나오는 선들이 다 있을 거고, 그 선들이 서로 가로지를 수 있는가, 어떻게 선들을 다시 재배치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걸 다룬다는 거야. 그래서 분열 분석은 개인에게만 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과 집단에게도 하고 사회에게도 하는 정치적인 실천도 합니다. 뭘 다루냐면 욕망과 실천을 다루는 거예요. 욕망을 중심으로 이 선들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 선형적인 이 선분을 딱 놓고 그 선분 안에 있는 욕망을 찾는 거예요. 선분이라는 게 어떤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욕망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쭉 학교를 가는 그 과정의 핵심적인 욕망은 무엇인가? 공부를 하는 것, 성공하는 것, 뭐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그램 분자적인 집합을 다루려면 우호적인 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매일 아침 7시 반에 눈을 뜨고 계란을 먹고 뭐 하고 가방을 싸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하루에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다루려면 우호적인 게 뭔가, 또 이 선에 방해가 되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분열 분석에서 이런 거 다 이제 쭉 이 선을 쭉 하고 이 선에 도움을 주는 건 뭔가요? 당신이 이 선을 쭉 만들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건 또 뭔가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미시적인 변동들, 미시적인 변화들, 미시적인 주입들과 미시적인 외부의 침투들, 이런 걸 다뤄요. 근데 오늘은 선이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죠? 오늘은 비가 왔어요. 뭐가 달랐죠? 오늘은 친구를 중간에 점심때 잠깐 만나기로 했어요. 이런 미시적인 주입들, 이런 미시적인 침투들, 이런 것들이 끼어들었을 때 이 선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역동을 갖는가,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열 분석의 문제는 이제 4개의 문제를 갖는데요. 분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각 선분들, 절편들이 이 도주선을 막기 위해서 체계를 이미 갖고 있어요. 도주선을 만들고 싶어도 도주하지 못하게 선분들이 다 어떤 체계가 있어요. 우리 그때 이렇게 선 꼬아서 쭉 도주할 때 막는 그 체계들 선을 봤죠? 이게 첫 번째 분열 분석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엇이 도주선을 막는 체계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선분성에서는 도주하고자 했을 때, 이 선분이 너무 힘들어서 도주하고자 했을 때 무엇이 도주 못하게 막는가? 그리고 그 도주 못하게 막는 그건 나에게 얼마나 유효하고 도움을 주는가? 얼마나 우호적인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도주선은 공존 혹은 양립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정에서의 도주선이 있고 회사에서의 도주선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도주선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서로 공존할 수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양립 가능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내가 집에서 나왔어요. 집이 너무 힘들어요. 집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도주해서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자취방을 얻어야 되는데, 회사도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서 나와요. 그럼 이건 양립 가능할 수 없죠. 난 돈 벌 데가 없어지고 자취방을 얻을 수가 없어지고 양립 가능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각각의 도주선이 다 공존하거나 양립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들이 또 상호 내재성이 있어요. 이게 혼합 가능성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선으로부터 선형으로부터 이 선분으로부터 도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선들이 다 꼬여 있고 상호 내재성을 가져서 한 군데서만 탈주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뤄야 될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각 모든 선들의 상호 내재성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 각 선들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램 분자에는 경직성이 있어요. 딱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나갔을 때 그램 분자의 선으로부터 탈주선을 만들 때 이 경직성을 어떻게 버티고 나갈 수 있는가. 분자적 분할선은 애매성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어딘가로부터 딱 주체적으로 서서 검은 구멍을 분석하고 거기서부터 탈주를 한다고 할 때 애매해요. 뭐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부터가 나가 아니고, 이런 분자는 또 애매성이 있어요. 도주선은 절망의 위험이 있어요. 절망의 위험. 도주선을 타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암적인 선이 그 끝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망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분열 분석의 문제들도 반드시 도주선을 만들 때는 이 분열 분석의 문제, 제형토와 탈형토와 제형토를 할 때는 이 분열 분석의 문제 4가지를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중에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분열 분석 자체가 오히려 암적인 분열 분석이 돼버릴 수 있어요. 이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포기와 단념 없이 끊임없이 그려내야 한다 그래요. 이 도주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도주를 끊임없이 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